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봄에 참 많이 쌀쌀하고 추웠잖아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여름이 되면 유독 주위에서 그런 분 계시는 분 보실 텐데요. 유독 많이 여름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너무 기운이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앓는 분이 계세요. 가장 흔하게 봤을 때는 뭐 냉방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 되면 왜 그렇게 유독 더 기운이 없이 처지고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만 싶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럴까? 그 원인 같은 경우를 보면 여름에는 유독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잖아요. 여름에 가장 덥다고 하는 것은 이 화라는 얘기거든요. 여름은 화라는 얘기인데 이 화는 지나치면 우리 기운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진기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이 화는 기운은 이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보면 화가 금의 기운을 많이 깎아요. 그러니까 불이 강한 불이면 쇠를 녹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 몸에서 오장의 금 기운은 뭐냐면 폐의 기운이에요. 폐의 기운이 약해져요. 이게 폐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폐의 기운이 약해져서 많이 피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징적으로 이런 분들은 피부가 좀 많이 희겠죠. 피부가 흰 분들이 많으신데 또 하나는 이 증상을 보면 대개 여름에 그러면 폐가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식은땀을 잘 흘려요. 식은땀을 잘 흘리고 또 하나는 잘 지쳐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도 잘 지친단 말이에요. 잘 지치고 또 하나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여름이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진액이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우리들 생각에 땀은 그냥 단지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 나가고 염분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동시에 내 몸에 진액도 조금씩 새 나가는 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을 많이 흘리는 것은 진액이 이 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콩팥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콩팥이 많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콩팥이 약해지면은 평소에 콩팥이 약한 분들은 특히 더 피곤해지니까 콩팥에 병이 생기는 거죠. 사구체병이라든가 신장병이라든가 다른 소변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폐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폐가 약했는데 여기에 날씨가 너무 더운 그런 문제로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기침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특히 기흉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더욱더 몸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의 기운이 약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주로 피부가 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자꾸 깔아지고 눕고 싶고 의욕도 안 나고 입맛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한의원에 당뇨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48살 된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피부가 참 희셨어요. 남자가 피부가 희니까 보기가 이제 희멀건해서 보기가 이제 멋있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여름만 되면 본인이 항상 그래요. 여름만 되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고 눕고 싶고 눕기만 한다는 거죠. 눕기만 하는데 이분이 당뇨가 꽤 심하신 분인데 여름만 되면 또 특징이 뭐냐면 혈당 수치가 당뇨가 더 심해져요. 심해지는데 아주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분을 체질적으로 피부가 흰 분인데 또 하나는 평소에 여름만 되면 약하신 분인데 또 하나 이분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계속 이 고질병이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기침병이 있어요. 기침병이 있는데 기침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에게서는 폐가 문제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름에는 몸에 기운이 없다고 해서 오로지 뭐 다 폐만 고쳐주는 건 아니고 폐를 고쳐주는 분도 있고 뭐 비장이라든가 또는 뭐 콩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것의 장기를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를 가장 집중적으로 이 치료를 많이 해드려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병이 온 것은 이분이 오장 중에서 어디가 약해서 왔겠는가? 폐가 약해서 왔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당뇨병을 치료하는데도 폐를 중심으로 제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여름을 고비를 넘기려면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예, 그래서 그 이분에게는 항상 여름철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찬물은 잡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햇빛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좀 가능한 한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정이나 나가야 될 때는 모자를 좀 쓰거나 또 여자분들은 양산을 쓸 수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남자들은 또 양산을 쓰기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모자를 좀 잘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그늘진 곳에 가능한 한 좀 머물고 있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여름을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힘드신 분들이 그 여름철에 이 내가 힘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름철에 그 지치는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지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폐를 평소에 여름이면 나는 많이 힘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피부가 흰 경우나 또는 폐가 약한 경우나 콩팥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이런저런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장 여름이 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병들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병들이 뭐가 있죠? 냉방병이라고 들어봤죠. 냉방병이라고 했을 때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뭐 찬 음식이라든가 선풍기만 쏘여도 아니면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에어컨이 나오면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아주 그냥 발까지 시렵고 어떤 분은 아주 그 가디건까지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옷도 얇은 속옷을 또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겉으로는 표는 안 나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냉방병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냉방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외부의 찬 기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원기 저희들은 그걸 밖을 지키는 힘이라고 기운이라고 하는데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위기라고 해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원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약한 분들은 추위에 찬바람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선선하게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부는 바람에도 추위를 타는 분들이세요. 예상 밖으로 꽤 많으세요. 힘들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많이 무더울 때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눈병이 있어요. 네, 유행성 뭐 결막염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병이 있어요. 여름은 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눈은 화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생기고요. 또 하나 여름에는 우리가 덥다 보니까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음식에서 아무래도 찬 음식이 많이 들어와요. 찬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속이 냉해져요. 속이 냉해지면은 이 냉해졌을 때 어디가 가장 냉해지냐면 위장도 냉해지지만 대장, 소장이 냉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병이 생기나요? 설사를 잘 하죠. 또 배앓이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여름철에는 또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햇빛을 쬐면 피부가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는 분들 피부에 빨갛게 되거나 어떤 분은 피부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렵기도 하는데 심한 분들은 물집이 잡혀요. 네, 그것을 햇빛 알러지라고 그러는데 특히 왜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생길 수 있는 햇빛인데 여름에 특히 여름 햇빛에 유독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단히 나가지도 이게 항상 긴 팔을 입으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또 우산을 써도 마찬가지로 이게 피부가 발적이 돼 빨갛게 가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몸의 피부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바깥에 이 거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피의 부분은 피부할 때 피는 가장 바깥을 분이 말해요. 근데 이것이 약한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에서는 또 폐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의 화의 기운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폐가 약하신 분들 또는 콩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름철만 되면 또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붓는다는 분 계시지 않아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부어 막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이분들이 대해 음식 조절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찬 걸 먹게 되고 냉한 것을 뭐 워낙 그런 음식들만 주로 내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이 냉해지는 과정에서 비위가 상해요. 비위가 상하게 되면 팔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얼굴은요. 얼굴은 위장경락이 얼굴에 제일 많이 있어요. 얼굴에 제일 많이 있어서 이 위장이 힘들면 얼굴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자꾸 부족부족 붓는다. 아, 그러면 이분은 지금 저녁에 내가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위장이 힘들다. 위장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대개 여름철에 복통설사를 잘 하세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하나는 신장, 콩팥이 약한 분들은요. 이게 허리 아픈 병이 더 심해져요. 허리 아픈 병이 심해지고 또 하나는 귀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명증도 좀 심해지죠. 이명증도 심해지고 또 하나는 콩팥이 약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는 마음이 공연히 불안한 공황장애증이 있어요. 공황장애증 같은 증상들이 신경병들이 더 심해져요. 신경증들이. 그리고 콩팥이 약해서 온 당뇨 이런 분들도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콩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름에 더 힘드세요. 이런 분들이 특징적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름이 되면 유독 내가 더 힘들어진다. 아, 그럼 나는 여름에 더운 계절에 적응을 하기 힘드는구나. 내 체질이 또는 내 식구 체질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단지 폐뿐이 아니라 콩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장이나 위장이 약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내가 생활상에서 여름에 무턱대고 힘든 것이 그것이 그냥 단지 어떤 더위뿐이 아니라 내 몸에 근본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내가 어떤 몸이 약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더위가 내 몸의 진기를 손상한다. 여름 더위가 내 몸의 기운을 손상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몸 관리할 때 몸을 보하는 약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 상식에서는 여름에 보약 먹게 돼 있지 않잖아요. 네. 여름에는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맞아요. 땀으로 나간다. 땀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여름에는 밥도 못 먹어야 돼요. 다 땀으로 나갈까 봐. 물도 마시면 땀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2배를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속설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내 몸에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 더위로 인해서 내 몸에 진기가 떨어져요. 땀으로 인해서 진액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면 우리 한의학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여름 한철은 사람의 정신, 가장 맑은 몸에 있는 진액과 그다음에 에너지가 정과 신이 탈락, 많이 없어진 때라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름 한철에서는 몸을 보하는 특히 몸에서도 어떤 거냐? 콩팥을 보하는 약을 끊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허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름철에 이 보신 콩팥을 보한다. 이 콩팥은 이 한의학적으로 물론 우리 요즘으로 봤을 때는 소변이라든가 약간 호르몬이라든가 혈액을 역과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자한테는 자궁이고요. 남자한테는 생식 능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콩팥이.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콩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한테는 자궁이 힘들어지고 남자들한테는 생식 능력이 약해지는 때예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다 힘들어지는 때죠. 그래서 의사에 보면 여름철에는 임신, 잉태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뭐 이게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여름철에 임신하면 내년에 봄에 아기를 낳고 그래서 좋은데 아주 꽃피는 봄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여름은 심장이 왕성하고 콩팥이 쇠해지는 때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심장은 화고요. 이 콩팥은 수예요, 물. 그러니까 물이 불 때문에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 몸 건강 관리를 각별하게 더 잘 하신 상태에서 날씨가 좋을 때 그럴 때 잉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한의원에 지금 그 학생이 좀 나이가 이제는 한 2년 전에 왔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17살 때 왔어요. 키가 저보다 훨씬 컸으니까 한 180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훤칠하게 애가 피부도 희고 남자친구는 잘생겼어요. 거의 뭐 모델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 모델보다 낫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는데 엄마랑 같이 들어오는데 여름방학 때 온 거죠. 왔는데 애가 눈빛에 생기가 없어요. 눈빛이 생기가 없는 거, 왜 우리가 졸다가 이게 졸릴 때 눈동자. 그런 식으로 눈빛이 약해요. 눈빛이 약하고 걸어 들어오는데 이 터덜터덜 그 뭐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터덜터덜 들어와요. 힘없이 들어오는 거야. 왜 우리도 겪어보면 살다 보면 힘없을 때 왜 그냥 한숨 없이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걸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한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참 공부를 덥긴 하지만 여름이긴 하지만 공부해야 될 시절인데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하고 오면 무조건 일단 쓰러져 잔대요. 그래서 물론 뭐 저녁에 우리가 학생들 잠을 밤에 못 자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졸릴 수도 있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심했어요. 그것이 많이 지치고 또 하나는 신경질을 잘 내요. 신경질을 잘 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클 때부터 폐렴, 장염, 기관지염, 뭐 그다음에 거의 천식이라고 하는 기침, 거의 매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말과 걸음도 좀 친구들에 비해서 또래 아기들보다 말과 걸음이 늦었어요. 말과 걸음이 많이 늦었다는 이것도 저희들이 뭘로 보냐면 이건 선천이 약한 거예요. 선천이 약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그 당시에 또 무슨 병이 또 있었냐면 기흉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흉증이 있었는데 이거는 폐에 이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안 나가는 거 있죠. 그 숨이 찬 거죠. 숨쉬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불구하고 허리가 약해요. 허리 다리가 약해서 특히 허리가 잘 뻐근하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선천의 힘이 많이 약한 상태였어요. 선천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이 뒤에 매달려 있는 폐 두 쪽, 콩팥 두 쪽, 그것을 폐신이 약한데 폐신이 약하다 보면 이거 허리와 등뼈가 약해요. 이게 남자들은 이 허리와 등뼈를 딱 피고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들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폐신이 약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단히 몸이 허약하다. 보기에는 참 키도 크고 얼굴도 훤하게 잘생겼어요, 좀.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 생일을 다시 한번